일단은 뭐 많은 수험생들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. 일단 처음에는 집단 면접이야. 집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 토론 면접이라고 많이들 하지. 하나의 주제를 불러주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해봐라 라고 하는 거거든. 그래서 그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소통 능력은 어떻게 되는지, 뭐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라든지 경찰 관련된 지식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보는 그 면접이라고 생각해. 그래서 그나마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좀 나오거든. 하지만 그렇게 깊숙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다 우리 수험 준비할 때 배웠던 그 범위 내에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너무 부담은 안 가졌으면 좋겠어. 일단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게 하나의 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. 그래서 내가 나만 다 안다고 줄줄이 다 말해버리고 상대방이 말할 때 말 자르고 들어가가지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, 이런 식의 공격적인 언행은 삼가했으면 좋겠어. 그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너의 그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에게 네가 만약에 경찰이 되었을 때 하나의 집단에서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보는 게 주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, 경찰은.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주의했으면 좋겠고, 개별 면접 때 이제 너의 이제 본성에 대해서 이제 어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. 질문들은 주로 대부분 평이해.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처음에 1분 자기소개하는 건 다 동일해. 그때 이제 뭐 너의 준비했던 멘트를 줄줄이 말하겠지. 이것까지 막히는 사람은 거의 없어. 그 뒤에 질문들은 이제 총 면접관이 4분이 있어. 한 분당 약 한 2문제 정도씩 질문했던 것 같아.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건 좀 쉽게, 뭐 경찰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, 그리고 뭐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라,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질문을 받았던 것 같고, 그 다음 질문에서는 나 같은 경우는 수험생활 하면서 운동이랑 공부 말고 혹시 뭐 준비한 게 있냐 라고 물어봤던 것 같아. 물론 여기 수험생들은 당연히 이제 준비를 했을 거야. 나 같은 경우는 그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조금은 이제 좀 가미를 했던 것 같아. 근데 이제 봉사활동을 막 너무 꾸준했다고 하면은 막 말이 안 되잖아. 공부하기도 바쁜 수험생인데. 그래서 나는 약간 준비했던 멘트는 헌혈을 했다라고 말을 했었어. 헌혈은 뭐 2개월에 한 번씩밖에 못하고, 뭐 피 한 번 뽑는데 한 30분이면 끝나기 때문에, 그리고 뭔가 사회 공헌한다는 그런 좋은 이미지도 있어서 이거를 활용했던 것 같아. 그리고 그 뒤에 문제는 이제 현직 경찰 2명이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. 이 질문이 이제 메인 포인트였던 것 같아. 상황을 딱 하나 주면서 너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 라고 말을 했었어. 처음에 내 질문은 예를 들어 지구대 내에서 같은 팀원들끼리 사이좋게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약간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파면을 당하신 거야. 그래서 약 2년 뒤에 우리한테 카톡으로 오면서 지금 내가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, 도와달라 라는 말이 왔고, 이게 지구대 내에서 이 정보가 공유하게 된 거야.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모금을 하자 라고 이렇게 막 말이 나오는 상황인데 너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 라고 나왔던 것 같아.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는 일단은 여러 가지 경찰 덕목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공정해야 되고 청렴해야 되잖아.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파면 당했던 이유가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막 나서가지고 뭐 돈을 모아줍시다 라고는 적극적으로는 안 나선다는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. 하지만 내가 만약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도와주고 말지, 뭐 옆에 있는 동료라든지 뭐 후임이라든지 뭐 선배한테 내가 직접 가가지고 이분을 꼭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하지는 그런 식의 말은 좀 삼가했던 것 같아. 근데 여기에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압박 질문이 들어오더라고. 뭐 예를 들어서 그분이 뭐 너한테 돈을 빌렸던 적이 있었다, 아니면은 그분이 너의 그 첫 사수로서 엄청나게 도움을 줬었다, 그런데도 모른 척 할 거냐,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어. 그래서 이것도 일단 당황을 하면 안 돼. 당황을 하는 것도 일종의 답변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. 그냥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네가 얼마나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지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지, 답변에는 정답이 없어.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나는 의경 출신이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질문하시더라고. 의경은 아무래도 하다 보면 경찰 내부 조직에 있다 보니까 약간의 좀 안 좋은 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눈에 보여, 조직상으로. 겉에서는 말고. 그래서 그거를 한번 비판해봐라 라고 하더라고. 그래서 여기는 이게 약간의 함정카드야. 거기서는 이제 어이씨구나 하면서 막 다 말하면은 그분들이 싫어해.
아무래도 같은 이제 물론 의도는 비판하라는 의도였지만은 약간은 좀 감싼다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동료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기대했던 것 같아. 그래서 나는 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까기보다는 경찰이 약간 주치자를 대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이제 그 시민들한테 안 좋은 모습이 있었던 것 같다. 이 부분은 우리가 약간은 신경질적으로 대해서 인내심이 좀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다. 라고 말을 했었거든. 근데 이제 면접관은 나한테 아니 그런 거 말고 조직 내부에 좀 더 집중해서 말을 해봐라 라고 했던 거야. 한마디로 내가 도망쳐 가려고 했는데 이거를 이 사람이 딱 확 잡은 거야. 그래서 그때는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. 내가 봤던 문제는 경찰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그 성과라는 게 있어. 이 성과가 아무래도 뭐 돈도 연결돼 있지만 승진에 연결이 돼 있거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서별로 정확한 기준을 딱 해서 매겨서 점수를 주는 게 참 어려워. 뭐 예를 들어 바깥에서 도둑 잡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언론에도 비치면서 되게 칭찬을 받지만 안에서 묵묵히 뭐 서류 작업한다든가 뭐 격리 작업, 회기 작업 하시는 분들은 약간 소외되는 경향이 있거든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를 했고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그걸 바꿀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좀 더 투명하거나 아니면 동료 내부들끼리 서로 점수를 주는 내부 평가제라는 거를 좀 더 활용해서 좀 경찰 내부 조직에서 좀 납득할 수 있는 성과제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시간이 끝나더라고.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분 동안 마지막 이제 어필 시간이 있어.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해. 만약 내가 원했던, 내가 열심히 준비했던 질문이 여기서 이때까지 안 나왔다. 그러면 너만의 필살 멘트를 지금 말해야 돼. 근데 넌 이미 하고 싶은 말을 다 말했어. 근데 갑자기 또 시간을 줬어. 그때 너 똑같은 말 또 반복하게 되면은 자칫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짧고 굵게 임팩트 있는 말을 하면서 끝냈으면 좋겠어. 아, 그리고 마지막에 나갈 때는 꼭 인사하면서 웃는 거 잊지 말고.